매일 밤 잠들 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이재성입니다. 35년간 심장질환 환자 5,000명을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려 깨거나 숨이 답답해서 잠을 설치신 경험 있으시죠?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85%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2세 이정호 씨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같은 자세로 주무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잠만 잤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당황해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수면 자세 교정법으로 불과 2달 만에 심전도에서 부정맥 소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복용하시던 심장약도 절반 이하로 줄이셨고요. 그리고 1년 뒤 정기검진에서 40대의 심장처럼 건강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싼 치료도 어려운 운동도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6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수면 자세가 5가지나 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1위 자세는 무려 89%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순간 심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신다면 오늘 밤이 여러분 심장이 무너지는 첫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연세만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맞춤형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오인은 높은 베개를 사용해서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편한데 왜 심장에 안 좋나요? 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앞으로 과도하게 꺾이면서 목뼈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요. 이때 목 뒤쪽을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목에는 뇌로 가는 경동맥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정맥이라는 생명선 같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높은 베개로 목이 꺾이면 이 혈관들이 마치 호스를 구부린 것처럼 좁아지면서 혈액 흐름이 방해받아요.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고 혈압도 정상이어서 이 정도 압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하고 혈압도 높아져요. 그런 상황에서 목혈관까지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으려는 펌프처럼 더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더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죠. 더 무서운 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인데 높은 베개로 혈관이 눌린 상태에서는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목뼈 디스크예요.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계속 앞으로 꺾여 있으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한 고무처럼 변해서 한번 눌리면 회복이 어려워져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숙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높은 베개 2개를 겹쳐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최근 몇 달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건강한 편인데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할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확인해 보니 밤사이 경미한 부정맥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목혈관 초음파에서도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20% 느린 것으로 나왔어요. 김영숙 씨께 베개 높이를 낮춰보라고 권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잤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명드렸더니 노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주 만에 아침 가슴 답답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부정맥 발생 빈도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베개 때문이었나요?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베개는 목혈관을 압박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이도 이렇게 무서운데 사위는 어떨까요? 사위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원하고 편하다고 좋아하시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자세야말로 심장을 짓누르는 최악의 자세 중 하나예요.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사위는 바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젊을 때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심장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엎드려 자면 가슴 전체가 바닥에 눌려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펌프질해요. 그런데 엎드려 누우면 이 풍선이 아래쪽에서 눌리는 격이죠. 정상적으로 심장은 이완기에 충분히 부풀어야 혈액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엎드린 상태에서는 몸의 무게와 중력이 심장을 위에서 누르면서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심장이 받을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부족한 만큼을 보충하려고 더 빨리 뛰어야 해요. 더 큰 문제는 폐예요. 엎드리면 폐도 함께 눌리면서 산소 교환량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워낙 좋아서 이 정도 감소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압박까지 가해지면 심장이 산소 부족한 혈액을 받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받은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은 공기 대신 탁한 공기를 마신 것처럼 더 힘들게 일해야 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부정맥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수면 중 심전도를 분석해 보면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밤사이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장이 과로해서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79세 박민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엎드려 자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최근 들어 새벽에 가슴이 쿵쾅거려서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갑자기 왜 이러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밤사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빈맥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도 정상 수치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께 수면 자세를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버릇을 어떻게 바꿔요? 다른 자세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더니 차근차근 노력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3주 후에는 빈맥 발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아침에 가슴도 편하고요 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심장을 직접 압박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3위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3위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자세인데 실제로는 하지혈액 순환을 망가뜨려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무서운 자세예요. 과연 3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3위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다리 뻗고 자는 게 왜 심장에 안 좋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아닌가요? 라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심장내과 관점에서는 정말 주의해야 할 자세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마치 고속도로 시스템과 같아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구간이 바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있어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짜주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근육 펌프 작용을 해요. 그런데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종아리 근육이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고장난 펌프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 탄력이 좋고 심장 펌프력도 강해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혈관이 늘어지고 심장 근육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하지 정맥류까지 생기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져요.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받을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심장은 혈액이 부족하네? 라고 판단하고 더 세게 짜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심장이 과로하게 되고 부정맥이나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심계항진이 생기기 쉬워져요. 더 무서운 건 피떡 즉 혈전 형성이에요. 다리에 고인 혈액은 흐르지 않으면서 굳기 시작해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뇌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도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논문에 따르면 8시간 이상의 같은 자세는 무려 4배나 혈전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최순자 씨는 평생 군인 자세로 다리를 쭉 뻗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괜찮은데 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 정맥 검사와 심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다리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장이 보상적으로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최순자 씨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0년간 이렇게 잤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고 설명드리자 성실하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2주 만에 아침 다리 무거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심장이 마구 뛰는 심계항진도 거의 사라졌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다니 신기해요. 심장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는 하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3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위와 1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특히 2위는 97%의 사람들이 이게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믿고 있는 자세인데 알고 나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자세로 자면서 왜 자꾸 새벽에 깰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과연 2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2위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왜 나빠요?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라고 놀라실 텐데요. 심장 건강 관점에서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혀와 연조직들이 뒤로 처져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구멍은 마치 터널과 같아요. 이 터널이 좁아지면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겠죠?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서 잠들어도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근육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혀 뒤쪽과 목젖 주변 살들이 처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해요. 잠자는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완전히 멈추는 무서운 상황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호흡이 한 번 멈추는 게 아니라 밤새 수십 번, 심한 경우에는 수백 번 반복됩니다.
숨이 멈출 때마다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뇌에서 응급 신호를 보냅니다. 산소 부족이야. 심장아, 더 빨리 뛰어. 하고 말이에요. 심장은 이 신호를 받고 급히 박동수를 올려서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응급 상황에서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것처럼요. 이런 일이 밤새 반복되면 심장이 얼마나 지칠까요? 더 심각한 건 혈압 변화예요. 숨이 멈출 때는 혈압이 확 떨어지고 다시 숨을 쉴 때는 혈압이 급상승해요. 이런 혈압의 롤러코스터가 8시간 동안 계속되면 심장 혈관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밤사이 부정맥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배에서 5배 높아요. 심방세동, 심실조 기수축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자주 나타나죠. 인천에 거주하는 74세 정혜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낮에 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에 8시간씩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시간당 42번이나 호흡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336번 숨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건 숨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혜숙 씨께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평생 반듯하게 잤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옆으로 누우면 불편해서 못 잘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더니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 졸림증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한 달 후에는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5번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도 훨씬 편해졌고요 라고 감사해 하셨어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수면 무호흡을 유발해서 심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2위도 이 정도인데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위는 무려 89%가 하고 있는 자세인데 알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해요. 특히 이 자세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심장을 직접 압박해서 부정맥과 협심증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과연 1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고 계실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1위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왜 가장 위험해요? 소화가 잘 된다고 오히려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심장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심장은 왼쪽 가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전체가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을 계란 정도 크기의 근육 주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머니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벽에 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펌프질해요. 수축할 때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이완할 때는 돌아온 혈액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왼쪽으로 눕게 되면 약 300g의 심장 자체의 무게와 중력이 더해져서 심장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심장의 왼쪽 부분인 좌심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눌리면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튜브를 손으로 눌러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두껍고 탄력 있어서 이런 압박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도 좁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박받은 심장은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심전도를 찍어보면 심방세동,
조기수축, 부정맥 같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압박받은 상태에서 심장이 무리하게 일하면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는데 좁아진 관상동맥으로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어려워져요. 이게 바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슴 두근거림이나 압박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81세 장기철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데 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혹시 심장병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보니 밤 시간대에 심방세동과 심실조 기수축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있는 시간대에 부정맥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심장 초음파에서도 좌심실에 경미한 압박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장기철 씨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80년간 왼쪽으로 잤는데 어떻게 바꿔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답답할 것 같은데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심각하게 설명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부정맥 발생 빈도도 80% 감소했어요.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선생님, 이게 정말 수면 자세 때문이었나요? 3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어요. 가슴 두근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을 직접 압박해서 부정맥과 협심증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심장이 안전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베개는 목에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왜 이 자세가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위쪽에 위치해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심장이 자유롭게 확장과 수축을 할 수 있어요. 둘째, 무릎을 구부리면 하지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쉬워집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심장 부담이 줄어들죠. 셋째, 다리 사이 베개는 골반을 안정시켜서 전체적인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넷째, 적당한 베개 높이는 기도를 열어주어 수면 무호흡을 예방하고 심장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환자분들이 이 자세로 바꾸신 후 심장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셨거든요. 이정호 씨는 부정맥이 완전히 사라졌고 김영숙 씨는 가슴 답답함이 해결됐습니다. 박민수 씨는 빈맥이 정상화됐고 최순자 씨는 심계항진이 사라졌어요. 정혜숙 씨는 수면 무호흡이 개선됐고 장기철 씨는 심방세동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심장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심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심장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